호공을 붙잡고 있던 손이 제자리를 찾았다. 소녀가 사라졌다. 허무하리 많지 쉽게 소녀는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토록 바랬던 결말이 이런 형태로 다가올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는데. 집선비 공포게임 천국.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의 끝에 피는 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기. 그럼 가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오랜만에 방 안에 산뜻한 향이 감돌기 시작했다. 샤워를 끝마치고 침대에 걸터앉은 소녀에겐 익숙한 향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먼저 침대 한편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던 나의 위로 소녀의 시선이 덮였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그냥 이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한 생각. 수건으로 머릿결의 물기를 닦아내는 소녀. 소녀는 나에게로 나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몸을 눕혀서는 나와 시선의 높이를 맞췄다. 저기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죠?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야. 신경 쓰고 있던 건 다른 일. 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응? 와닿지 않는 충고였다. 몸을 돌려 다시금 시선을 천장으로 옮겼다. 오늘따라 새하얀 벽지로 도배된 천장이 훨씬 더 멀게만 느껴졌다. 과거의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갑자기 그건 왜? 궁금해요. 어렵다는 생각이 곧장 드는 물음이었다. 확실히 말하긴 어렵지만 그리 자랑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 않았을까? 왜요? 왜요라니. 질문의 난이도가 한층 더 높아진 느낌이었다. 뭐라고 할까? 사실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과거에 내가 정확히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에 대해서 기억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나 할까? 가족관계라던가 이름이라던가 나이 같은 기본적인 건 드러나는 나의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나에 대한 것들은 기억나지만 그런 내가 아닌 내면의 내 모습은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거든. 어쩌면 무의식 중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나에게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과거의 나를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랬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 그렇군요.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니었겠지만 더 이상 질문이 이어지진 않았다. 어색한 자세를 돌려 다시 시선을 소녀에게로 향했다. 어째서인지 나의 눈치를 보고 있던 소녀는 무언가 덧붙이고 싶어 하는 듯해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저 만약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저 때문이라면 그러지 않아도 돼요. 소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었을까? 너무 주제 넘은 얘기였나요? 만약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이곳에 있었던 일들을 잊게 될지도 몰라. 어쩔 수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다른 일을 겪다 보면 과거의 기억은 희미해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야. 소녀의 표정에 의아함이 감돈다.
텔레이도스코프를 통해 과거로 돌아간 순간 다른 차원에서의 기억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거래. 어쩌면 내가 그곳에 존재했던 것 정도만 머릿속에 남아있을지도 몰라. 마치 기억을 잃은 저처럼 말인가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기 전에 네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과한 친절이에요. 소녀에게서 흘러나오는 편안한 향에 취해 나는 이야기를 이어간다. 돌아가는 게 급한 일은 아니라고 했지만 실은 언제까지일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어쩌면 오래 아닐지도 모르고. 그럼 남은 시간을 차라리 다른 행복한 일에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서 만든 친구라거나 그때 봤던 같은 동아리의 여학생이라거나. 그렇지만 내가 사라지고 나면 너는 사라질 수 없게 되잖아. 그렇겠죠. 너를 불행하게 내버려 둔 채로 돌아갈 순 없어. 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귓등으로도 안 들었군요. 침대에 누워 기울어진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에는 나와 같은 방향으로 기대어 있는 소녀만이 유일하게 정방향을 향한다. 그런 것이다. 인생도 가치관도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죠. 전 괜찮아요. 설령 사라지진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안 괜찮아. 거참. 코앞에서 소녀가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앞으로 이곳에 남겨져 영원히 세상을 떠돌더라도 가끔씩 당신과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웃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행복할 거예요. 뭐야. 바로 나오네. 거짓말.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너무나도 간단히 나의 부정을 긍정한 소녀가 조금 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실은 자주 떠올릴 거예요. 어쩌면 한시도 빼놓지 않고 떠올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제게 행복했던 기억을 아주 조금만 더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만들어줘야지. 그나저나 태자가 거의 우두르급인데. 그런 일방적인 기억 너무 잔인하지 않아? 괜찮아요. 이건 죄값이니까요. 살아생전에 큰 죄를 지었던 제게 주어진 죄값. 그렇지만 달게 받을 수 있으니 그걸로 괜찮아요. 이제 소녀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묻어있지 않겠지. 그렇지만 순수하기 그지없던 소녀의 진심에는 어찌할 수 없는 쌉싸름함이 잔뜩 담겨 있었다. 그리고 설령 저를 신경 쓴다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쌉싸름함의 속에서 나는 한 가지 실마리를 더 떠올린다. 하나 있어. 네? 소녀에게 이어져야 했던 마지막 목소리. 우리가 마지막으로 헤어졌던 곳, 거기에 가자. 거긴 왜요? 너와 이어지지 못한 목소리가 있었어. 어쩌면 그 목소리에 정답이 담겨 있었을지도 몰라.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한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기분이 든다는 이유에서의 실없는 추측은 나의 머릿속에서 빠른 속도로 신뢰감을 얻고 있었다. 저 졸려요. 알겠어. 그 말을 신호로 방 안의 조명이 차츰 희미하게 변해갔다. 적당한 밝기의 수면 유도등만이 나와 소녀를 비추고 소녀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눈을 감아버렸다. 숨소리가 맞닿을 정도의 거리. 더는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에서 나 역시 잠을 청했다.
감긴 눈이를 덮는 햇살에 눈을 떴을 땐 밤하늘에 펼쳐져 있던 먹빛 잔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나와 소녀를 꿈속으로 안내해주던 수면 유도등은 잠을 쫓는 아침의 햇살이 되어 나를 비추고 있었다. 고개를 돌린 곳엔 소녀가 있었다. 더는 가까워지지 못하리라 생각했었는데 소녀의 숨소리는 나와 훨씬 더 밀착된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소녀의 숨소리가 내 심장에 조금만 더 가까이 왔다면 그대로 잠에서 깨어버리지 않았을까? 아니, 만약 소녀가 나의 심장 쪽을 향해 조금만 더 가까이 있었다면 그 심장박동에 그대로 잠에서 깨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조심스레 소녀를 떼어내어 보려던 나의 희미하게 들려오던 소녀의 뒤척임에 고개를 급히 천장으로 향하고는 눈을 감아버렸다. 다행인 건지 뒤척이는 소리 뒤에 들려온 건 방금과 다름없는 얕은 숨소리였다. 소녀의 존재를 다시 한번 느낀다. 그리고 감사히 생각한다.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는 지금 순간을 말이다. 눈을 감고 조용히 떠올린 건 아무래도 어제의 일이었다. 머릿속에 텔레이도스코프가 펼쳐진 것처럼 평소보다 배로는 길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어제의 일들이 스치듯 지나간다. 세상이 그토록 다양하게 물들었던 날이 있을까? 소녀가 사라진 회색빛의 세상. 알콜로 물든 선홍색의 세상. 별무리를 바라보았을 때 순백색의 세상. 그리고 소녀와 재했을 때 이 세상에는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색으로 물든 세상까지. 만약 어제의 끝을 장식한 그 색이 학계에 알려지게 된다면 더 이상 예술품은 의미를 잃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정도라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모든 예술작품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색만을 띨 테니까. 머릿속에 그 순간의 색을 또렷이 새긴다. 되게 시적이야. 감은 눈 위로 덮이는 아침 햇살과 뒤섞인 그때의 색을 나는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붙잡고 싶었던 어제의 기억 뒤로는 오늘에 관한 잡념이 이어진다. 나는 오늘 소녀와 함께 어제 이야기했던 그 장소로 향할 것이다. 그곳에서 들었던 이어지지 못한 목소리가 소녀에게 이어진다면 소녀는 잃어버렸던 기억들 모두를 되찾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사라지지 못했던 이유를 떠올린 소녀는 사라지는 방법을 깨닫고서는 서서히 행복하게 아주 잠깐의 유예 기간을 가지며 자신을 내 앞에서 지워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도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지. 꿈속에서 뒤척인 듯한 목소리가 나의 목에서 터져나온다. 여러모로 낙관적인 상상만이 머릿속에서 펼쳐진 건 머릿속에 붙잡으려 했던 그 빛깔 때문이 아니었을까? 어쨌거나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그곳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소녀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머릿속을 잔뜩 칠하고 있던 색채의 틈을 찾아 나는 찬찬히 그날의 일을 떠올렸다. 목소리가 들려오기 전 나의 머릿속을 채웠던 건 다름 아닌 한없이 붉은 빛이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없이 따뜻했던 붉은색.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는 돌이켜보면 그 붉은색 위에 덧대어져 나를 감싸 안았다. 기억 속에서는 비가 내렸고 누군가가 나의 곁에 서 있었고 무언가를 전하지 못한 채 기억이 녹아놓았다. 누군가와도 이어지지 못한 채 나 혼자만
간직한 기억으로 녹아내려 버린 것이다. 목소리에서 느꼈던 미묘한 이질감. 이건 단순한 목소리가 아닌 기억이라고. 목소리가 그려낸 그녀가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잃어버린 나의 기억이라기엔 또 다른 이질감이 나의 그 기억 속에서 긁어내어 버렸다. 어째서인지 모를 이질감이었다. 그렇다면 그 기억 속의 그녀는 누구일까? 소녀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나에게 소중했던 누군가였던 걸까? 소녀의 뒤척이는 소리가 내 기억 속 목소리의 파장과 겹쳐졌다. 부스스 눈을 뜬 소녀는 눈을 비비며 눈꺼풀 위로 눌러앉은 햇살을 걷어내더니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그런 소녀 위로 환한 햇살이 비추었다. 햇살을 피해 살며시 고개를 떨군 소녀의 시선이 나의 시선과 마주친다. 아침이네요. 아침에 덧입혀진 그 목소리가 아침을 알린다. 아침의 색으로 얼굴을 물들인 소녀는 침대에서 사뿐히 내려와 부엌으로 향했다. 내 이미지와 어울릴 정도만큼 적당히 어질러져 있던 부엌의 싱크대를 살펴보던 소녀가 돌연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아무래도 소녀는 내가 어제 먹다 남겨놓은 볶음밥이 담긴 프라이팬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 볶음밥이 소녀가 자신에게 남겨두었던 레시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다.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 프라이팬에 남아두었던 볶음밥의 잔해를 맛본 소녀는 그렇게 말하며 옆에 놓인 레시피에 적어두었던 메모용 마그넷에 간장 반 큰술 더 라는 말을 자그맣게 적어놓았다. 몇 분 정도가 지나 소녀의 손을 거쳐 아침상에 올려진 볶음밥은 단순히 간장 반 큰술 차이라고 하기엔 뭔가 다른 맛이 느껴졌다. 소녀만의 볶음밥 레시피는 결국 내겐 끝까지 비밀로 남게 될 모양이었다. 태양이 하늘을 가장 높은 곳을 향할 무렵 집에서 나와 소녀는 열차를 타고 F구역으로 향했다. F구역 터미널에 도착해 발을 내딛자 휑하다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한산한 바람이 여름의 끝을 장식하는 듯 불어왔다. 거의 막바지가 맞긴 맞나 보네. 여름이 다 지나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뒤로는 강을 낀 도로와 아치교 그리고 좁은 골목길을 순서대로 걸었다. 그리고 골목길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구멍난 철조망을 넘었다. 여기 봐요. 고양이에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소녀가 가리킨 곳에는 익숙한 생김새의 검은 고양이가 있었다. 마치 우리가 이곳으로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듯 그 고양이가 마냥 반가웠는지 소녀는 무릎을 쪼그려 앉아 고양이에게 살며시 손을 뻗었다. 경계의 기색이라곤 전혀 없이 까만 고양이는 이번에도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소녀의 손길을 가만히 받아들였다. 야, 간지러워. 자신의 손등을 하는 고양이를 바라보며 천진난만한 웃음을 짓는 소녀를 바라보고 있자니 왠지 저 검은 고양이가 행운의 상징이라도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대로 뭐든 잘 되지 않으려나. 나도 잠시 그런 낙관적인 생각과 함께 소녀를 바라보며 실없이 웃었다. 뭐든 잘 될 거라는 나의 낙관적인 전망이 1차적으로 난항을 겪게 된 건 회 전신국 아래에 도착한 직후였다. 단순히 이곳에 도착하기만 하면 소녀와 이어지지 못했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는 내 짐작은 애초부터 틀려먹었던 것이었다. 혹여나 어디선가 그날 들었던 긴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내게 들려오지 않을까?
귀를 쫑긋 세우며 패전신국 주변을 소녀와 함께 맴돌았지만 들려오는 거라곤 타인의 목덜미를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았을 휑한 마른 바람 소리뿐이었다. 시작부터 내려네. 쉽게 풀린 문제는 아니었나 봐요. 근처에 그나마 멀쩡해 보이는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기로 했다. 백팩에서 꺼낸 주먹밥을 건네받은 소녀는 오물오물거리며 조금 늦은 점심 식사를 시작했다. 타이밍도 장소도 이상한 점심 식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어든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맛은 어떤가요? 야, 이걸로 장사하면 분명 금세 부자 되겠다. 뭐예요, 그게? 정말이라니까. 거짓말 아니야. 소녀는 나의 반응을 실없는 농담 정도로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기분은 좋았는지 가벼운 웃음을 지어 보였다. 가져온 물을 한 모금 마시고선 소녀는 패전신국 쪽을 힐끔 바라보았다. 그나저나 어떤 기억이었을까요? 뭐가? 저와 이어져야 했을 그 목소리 말이에요. 이번엔 어떤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을지 궁금해서요. 검게 그을린 흡사 소녀의 인생을 그린 듯한 풍경이 그녀의 눈을 스쳐 지나간다. 사실 조금 겁나긴 해요. 나쁜 기억일지도 모르니까. 무서운 기억일지도 모르니까 말이에요. 조용히 주먹밥을 우물거리며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생각을 하고 있던 내게 소녀가 다시 말을 건넨다. 괜찮아요. 이번엔 용기 낼 테니까. 나만이 볼 수 있는 희미한 미소를 입가에 띄우며 말이다. 그렇다곤 해도 목소리가 들려오게 할 방법을 찾는 게 먼저겠네요. 뭐 그렇지. 어째서였을까요? 그 목소리는 왜 우리를 이어줬던 걸까요? 여전히 헤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필연과 우연 사이에서 도저히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부유하는 듯한 감각. 어디까지가 우연이고 어디까지가 정해진 각본이었던 걸까? 만약 목소리를 찾는다면 그에 대한 힌트를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을까? 얘기하고 보니 신기한 일투성이네요. 따지고 보면 하나같이 안 신기한 일이 없잖아. 그러게요. 이렇게 유령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요. 그러고 보니 정말 아무렇지 않게 유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든 것뿐이에요. 필연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소녀와 함께 있던 시간이 실은 있어서는 안 될 시간이라고 밝혀진다면 그땐 조금 허무하지 않으려나. 어쨌거나 다시 그 목소리를 들려오게 해봐야겠지. 갑자기 떠오른 좋은 방법이라도 있나요? 생각해둔 방법이 하나 있어.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둔 방법을 소녀에게 긴가민가하며 건네려는데 소녀의 목소리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그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응? 궁금한 거? 저와 이어지지 못했던 그 목소리는 당신에게 무슨 말을 건넸었나요? 뚜렷하진 않지만 알려줬던 것 같아. 어렴풋이나마 내가 누구였는지. 만약 그 목소리가 저와 이어진다면 저도 제가 누구였는지 조금은 더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까? 그 기억이 무서운 기억도 나쁜 기억도 아니라면 좋으련만. 매거운 백팩을 대충 정리해 등에 맨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패전신국 쪽으로 향했다. 그럼 그 목소리를 다시 들려오게 할 방법이 뭔가요?
뒤따라오던 소녀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소녀의 목소리에는 티나지 않을 정도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최대한 소녀의 기대감을 고통 없이 죽일 수 있을 법한 목소리로 내 계획을 요약했다. 그날의 일을 재현하는 거야. 소녀가 그 문장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네? 나를 뒤따라오던 소녀는 나의 앞을 가로막았었다. 정확하게는 내 몸에 좀 충격을 줘보면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을까 해서, 물론 옥상에서 떨어지는 건 좀 무리가 있을 테니까 3층이나 2층 정도에서 뛰어내려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소녀는 가로막은 길을 비켜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서로 마주한 시선이 그대로 굳어버린 채 시간은 흐른다. 한숨을 크게 내쉰 소녀가 내 쪽으로 걸어오며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의 일을 재현하려는 거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는 거지. 그렇게 위험한 일은 아니라니까. 굳이 그러려고 한다면 제가 떨어지는 걸 받아주면 되잖아요. 네가 떨어지겠다고? 소녀와의 대화는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일단 저는 유령이니까 잘못된 일은 없는걸요. 그리고 그때의 일을 재현하려는 거라면서요. 그럼 최대한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러다 잘못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조금 아프고 말 뿐이에요. 오히려 그쪽이 떨어지는 게 더 위험할 거라고요. 확실해? 확실해요. 해봤으니까요. 여러 번. 여러 번 해봤대. 그렇지만 사실 위험한 일이었다고 하면 화낼 거예요. 알겠어. 소녀의 모든 부분이 이번만큼은 내가 그녀를 설득시킬 수 없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었다. 이번엔 내가 한숨을 내쉴 차례인 모양이었다. 회전신국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소녀. 나는 그런 소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습을 드러낸 소녀가 내게 손을 흔들어 보이며 위치를 알렸다. 소녀가 모습을 드러낸 곳은 회전신국의 3층에 깨진 유리창 너머였다. 지금 뛰어내리면 될까요? 마른 침을 삼키고 오케이 사인을 건넸다. 조금씩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잘 받아줘야 해요. 걱정하지 마. 알겠어. 숨을 고르며 머릿속에 현지를 받아냈을 때의 상황을 그린다. 그때처럼 별일 없을 것이다. 다만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 목소리가 소녀와 이어지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머릿속을 장밋빛 예감으로 가득 채우고는 떨어지는 소녀를 받아낼 준비를 한다. 소녀가 떨어지고 나는 소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눈을 뜨자 나의 품속에 안긴 소녀가 보인다. 걱정은 마치 기우였다는 듯 공주님처럼 안긴 소녀가 조금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힌다. 하지만 소녀의 그 자세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소녀는 그 자세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대로 눈을 감고선 자신에게 이어질 목소리를 가만히 기다린다. 그러자 익숙한 목소리가 나를 부르고 담쟁이 덩쿨처럼 뻗어나온 운명의 실이 소녀와 이어진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자세로 소녀는 행복한 기억을 되찾아가는지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띈다.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가는 것이다. 과연
그랬으면 좋겠다고 눈을 뜨기 전까지 생각했다.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침묵의 원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았다. 소녀와의 나의 이어짐을 의미하는 목소리는커녕 그녀의 존재를 의미하던 자그마한 소리조차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주변은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침이 잘 삼켜지지 않았다. 온몸을 지탱하고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호공을 붙잡고 있던 손이 제자리를 찾았다. 소녀가 사라졌다. 허무하리 많지 쉽게 소녀는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토록 바랬던 결말이 이런 형태로 다가올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는데 소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일말의 잔향조차 남기지 않은 채 사라져버린 뒤였다. 나와 부딪힐 때의 그 충격이 소녀를 사라지게 만든 것이라는 짐작을 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렇구나. 어쨌거나 소녀가 사라지게 된 거면 이걸로 된 걸까? 들려오길 바랬던 형태없는 목소리 대신 어지럼증을 동반한 이명이 내리를 스친다. 미간이 찌푸릴 정도로 눈을 감았다. 괜찮아요? 이번엔 소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돈다. 왠지 눈을 뜨면 더는 그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생각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대답 좀 해달라니까요! 그 목소리와 함께 양팔에 느껴진 익숙한 감촉이 나의 정신을 깨웠다. 아까부터 아무런 말도 안 해서 걱정했잖아요. 소녀답지 않은 격양된 목소리였다. 손을 뻗어 소녀의 어깨 위로 올린다. 소녀는 분명 이곳에 존재했다.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오히려 제가 묻고 싶은 거라고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하길래 뭐가 잘못되기라도 한 줄 알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소녀의 눈동자는 티 없이 순수한 진실만을 말하고 있었다. 살며시 뻗어진 손가락이 소녀의 뺨을 매만진다. 보드라운 감촉이 그녀의 존재를 내 손가락에 다시금 각인시켰다. 우습게도 기뻤다. 소녀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내 앞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웃을 정도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심할 정도로 기뻤다. 소녀에게서 손을 떼어낸 나는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잠깐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 정말이죠? 앞으로는 조심할게. 나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던 소녀도 한층 가벼워진 내 표정을 읽고선 걱정하던 기색을 거두었다. 그 목소리는 들려왔나요? 아니, 넌 뭔가 기억난 거라도 있어? 아니요, 아무것도요. 그런가? 아무래도 이번 방법은 실패한 것 같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나를 반기는 건 전혀 달라지지 않은 회전신국과 주변의 풍경이었다. 이제 다음 계획은 뭔가요? 글쎄, 소녀와 함께 앉아있던 벤치로 향한 나는 그 목소리에 대한 생각을 이어갔다. 정확히는 이어가려 했다는 편이 맞을 것이다. 생각은 전혀 쌓이지 못한 채 시간만이 착실히 흘러가고 있었다. 조금이나마 그 생각이 쌓이려는 기미가 보이면
그 생각의 조각들은 금세 바람에 불려 날아갈 뿐이었다. 소녀가 잠깐이나마 사라졌다고 착각했던 그 순간의 일들이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바람이 되어 생각의 조각을 산산이 흩날렸다. 이래서야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건 없을 것 같았다. 소득 없이 제법 긴 시간이 흘렀다. 잘 모르겠어. 그런가요? 마냥 편안한 얼굴로 불어오던 바람에 머리카락을 나부끼고 있던 소녀가 무릎을 앞뒤로 까딱이며 대답했다. 결국 원하던 건 못 이루고 돌아가게 됐네요. 그러게. 그럼 조금만 더 있다가요. 그럴까? 익숙한 부탁이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나는 일말의 생각조차 놓아버리고는 그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던 소녀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좋네요. 이런 거. 소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나는 힐끗 고개를 돌려 그녀가 바라보고 있던 시선을 향했다. 그와 동시에 고개를 옆으로 향한 소녀가 그대로 나와 시선을 마주친다.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다. 그러고는 벤치에 손가락을 툭툭 맞대며 소녀가 내뱉은 말의 의미를 고민했다. 이런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좋다는 건 어떤 감정을 의미하는 것일까?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에 뒤섞여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네가 말한 이런 게 뭔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 말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편안해진다고요. 한쪽 어깨에 소녀의 체중이 실린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영혼을 떠돌던 유령이라는 사실을 잊기라도 한 것인지 정말 소녀는 편안해 보였다. 걱정되진 않고 걱정돼요. 어깨에 기대어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소녀는 나지막히 대답했다. 미안. 그런 무책임한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소녀는 만약 내가 그녀를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안도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뭐라고 반응할까? 미묘한 감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쳐 왔다. 하지만 미묘한 감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녀로부터 들려온 대답은 예상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었다. 미안하면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무슨 뜻이야? 나는 이번에도 소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네가 사라지지 않아 다행이야 같은 이야기를 건네기라도 했던 것일까? 제가 걱정할 만한 일 하지 말라고요. 막무가내로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보려고 하지도 말고 멍하니 있으면서 제 말 무시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화를 솔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혼자 꽁하고 있거나 나중에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거를 다른 에너지로 분출해서 해소를 한다던가 그런 것보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익숙한 느낌이 드는 이야기였다. 자신을 위해 무리하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를 나는 이미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지만 바로 지금 나의 어깨에 기댄 소녀가 나지막히 전해주는 이 이야기는 여태껏 들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정말 그 높은 곳에서 직접 떨어지려고 생각했던 건가요? 그거 말곤 딱히 떠오른 게 없었으니까.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런 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무책임한 한마디에 책임을 묻기라도 하듯 어깨에 툭 하고는 가벼운 손길이 느껴졌다.
지금에 와서 너무 늦은 것 같긴 하지만 흐르르 흘러내린 소녀의 손길이 나의 손등에 닿았다. 소원을 바꾸고 싶어요. 응? 나의 손등을 덮은 소녀의 손은 마치 한겨울의 이불처럼 감싼 눈송이처럼 차갑고도 따뜻했다. 어째서? 소원이 뭔지 들어볼 생각은 없는 건가요? 알겠어. 소원이 뭔데? 나의 손 위에 겹쳐진 온기를 찾는 소녀의 손이 희미하게 꼼지락대는 것이 느껴졌다. 이런 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라니. 제 기억을 찾아주기 위해, 그리고 저를 없애주기 위해 더 애써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니, 그러지 말아주세요. 어제도 말했다고요. 과잉친절이라고. 시선을 내리고 맞잡은 두 손에 시선을 고정하고선 소녀가 말했다. 이젠 뭘 해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언젠간 돌아가야 한다고도 했고. 그럼 그때까지 정말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와 함께 고개를 든 소녀가 싱긋 웃어 보였다. 전 저를 위해 이렇게나 애써줬던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소녀의 웃음에 뭐라 반응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돌리려는데 무방비해진 나의 뺨에 소녀의 얼굴이 기습적으로 가까워졌다. 뭐야. 그러고는 그녀의 입술이 잠깐, 아주 잠깐 나의 뺨에 닿는다. 이건 어제 좋아한다는 말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 볼빨개진 거야? 아닌가? 괜히 그렇게 보이는 건가? 뭔가 콧등도 그렇고 빨개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탁해요. 와, 이 정도면은 들어줘야지. 멋대로였던 방금의 행동이 부끄러웠는지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알겠다고 말하는 대신 소녀가 내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의 대답을 그녀에게 건넸다. 뭐야. 좋은 향이 났다. 쌉싸름한 바람에 향기가 덧대어진 소녀의 달콤한 향기는 정말이지 기분 좋은 향이었다. 철조망을 넘어 골목길을 내려오고 아치구역을 건너며 주변을 둘러볼 때까지만 해도 세상은 아무런 변함없이 인공 개울이 흘러가듯 자연스레 흘러가는 것만 같았다. 막상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한 건 F구역의 터미널에 도착하고 난 직후였다.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다뇨? 내 말의 의도조차 알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대는 소녀. 아리송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는 소녀에게서는 일말의 이상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가? 마치 무인세계의 연장선이기라도 한 듯 조용한 영내를 나는 어색하게 걸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단 한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역사는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었다. 뭐야? 둘이 같이 뭐 평행세계나 이세계나 뭐 다른 차원으로 온 거 아니야? 어? 아무리 F구역의 터미널에 인적이 드물다고는 해도 이렇게까지 인기척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적은 열차가 모두 끊기고 난 뒤가 아니면 없었는데 말이다. 하지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음에도 개의치 않고 움직이는 시계처럼 영내는 바삐 돌아가고 있었다. 뭐야.
역내에 안내방송이 들려오고 반대편의 열차가 정차하고 목적지로 향하는 방향의 열차가 도착한다. 열차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히 선로를 달렸다. 햇살을 받으며 잠깐 잠에 들었다. 종착지인 A구역의 터미널에 도착했을 땐 나의 앞에 서 있던 소녀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잠을 깨우고 있었다. 꿈이라도 꿔냐는 듯 주변에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잔뜩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열차 밖으로 나가려는데 흐릿한 감각이 뒷덜미를 스쳤다. 왜 그래요? 근데 조금 근육이 놀랐나봐. 거봐요. 위험했잖아요. 그렇네. 그렇게 대답하긴 했지만 자신 없는 목소리였다. 분명 방금 잠에서 깨어났는데 꿈을 꾸듯 모호한 느낌이었다. 바람이라도 불면 사라질 것처럼 인기척으로부터 느껴지는 모든 감각이 흐릿했다. 머리를 거칠게 양옆으로 흔들고선 역 바깥을 향했다. 나의 손을 잡은 소녀가 사뿐사뿐 발걸음으로 옮겼다. 역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 큰 길을 걸을 때까지도 꿈을 걷는 듯한 느낌은 지워질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아득한 느낌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도 눈앞에 스쳐가는 이름 모를 사람의 인기척도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나를 부르는 목소리도 그 목소리에 먼저 반응을 보인 건 소녀 쪽이었다. 소녀가 고개를 뒤로 돌아본 후에서야 나는 한 발 늦게 고개를 돌려 그곳을 바라보았다.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유미가 손을 흔들며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오늘은 이런 곳에서 보내? 나의 앞에 선 유미는 저편에서부터 빠른 걸음으로 나를 쫓아왔던 건지 약간은 가쁜 호흡으로 인사를 건넸다. 어디서부터 유미는 나를 발견했던 걸까? 슬그머니 주홍빛을 머금었던 주변을 획 돌아본 나는 숨을 고르고 있던 유미에게 말을 건넸다. 그러게 늘 보던 곳에서만 봤었지. 그나저나 바쁠 텐데 여기까지 웬일로 나온 거야? 그게 저기 공원에서 잠깐 산책이나 한다고. 다이어트라도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잠깐 산책만 하러 나온 거야. 심호흡으로 숨 고르기를 마무리한 유미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고 나도 소녀도 멈췄던 움직임을 계속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산책이라니 조금은 안 어울리는데? 안 어울린다니? 어떤 면에서? 글쎄. 유미는 가벼운 웃음을 지어 보이더니 곧바로 대화의 방향을 틀었다. 너는 어디 가는 길이었어? 그냥 집 가는 중이었지. 그럼 질문을 바꿔서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었어? 전에 들렸던 패전신국에 갔다 오는 길이었어. 패전신구? 근처에 그런 곳이 있었어? 그때 그 장소 말이야. 잠깐 생각에 잠겼던 유미가 정답을 찾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때 그 장소가 패전신국 앞이었구나.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거기가 전신국이었던 줄도 몰랐어. 머쓱한 표정을 지은 유미가 내 맞은편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럼 지금 네 옆에 그 유령도 같이 있겠네? 그렇지. 어떻게 됐어? 잘 안 됐어.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거든. 그렇구나. 그럭저럭 흘러가던 대화가 미묘한 분위기에 부딪혀 그 자리에 멈춰선다. 평소에 유미 같았더라면 무작정 내게 힘내라는 말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내 쪽을 머뭇머뭇 살피던 유미가 자그마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나도 그런데 비슷한 처지네. 어? 아니야. 그냥 투정 부려본 거야.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뭐라 말을 덧붙이기도 전에 유미는 대화를 끊어버리고는 손사래와 인사 사이에 어중간한 손짓을 흔들어 보였다. 그럼 난 먼저 가볼게. 나중에 봐. 깜빡이는 신호등 사이의 인파 속으로 뛰어가 사라지는 유미. 저기 잠깐. 목소리가 닿지 않았는지 유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멀어져 갔다. 무슨 이유에서 유미를 불렀던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저 멈춰 세워야 할 것만 같아서라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유려나. 일순간 지금이 꿈만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것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회전신국 앞에서 소녀가 사라졌을 때 받았던 그 감정을 텅 빈 열차 안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느꼈던 그 감각을 나는 다시금 마주하고 있었다. 마치 꿈이 희미해지는 듯 주변이 무너져 내려갔다. 멀어져가는 유미의 기척이 유리로 된 방음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외침처럼 느껴졌다. 그 외침은 힘없이 타고 있던 성냥불처럼 덧없이 사그라들 뿐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모든 것이 눈앞에서 눈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대도시, 문이 없는 망망한 설원이었다. 무인의 세계가 또다시 연장선을 그린다.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른손을 움직이려다 말고 나의 손을 잡고 있던 소녀와 눈이 마주쳤다. 소녀는 나를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회전신국 아래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표정이었다.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아도 왜 그래요? 라고 걱정스레 묻는 듯한 그 표정이 말이다. 있잖아, 나 지금 꿈을 꾸는 걸까? 네? 그리고 이게 만약 꿈이라면 나는 언제부터 꿈을 꾸고 있었던 걸까? 꿈일 거라는 징조는 언제나 있었다. 어제도 그제도 눈을 떴을 때 모든 순간이 꿈이라 해도 전혀 이상할 건 없었으니까. 모든 것이 사라진 뒤였다. 지금이 꿈일 거라는 증거 하나만을 덩그러니 남겨둔 채. 하지만 어째서인지 소녀는 자신이라는 불씨 하나만을 남겨두고선 모조리 사그라들어버린 꿈만 같은 현실을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고 있었다. 엄청 태연하니? 태연하다니요? 소녀는 정말 자신의 꿈을 이루는 조각이 되기라도 한 듯 이방인을 보는 것 같은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런 소녀의 시선이 지금 정말 꿈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문득 들게 했다. 잠시 후면 깨어나야 할 길었던 꿈 말이다. 모두 사라졌잖아. 하지만 소녀는 내 말의 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유미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주변의 모든 것이 감쪽같이 녹아내린 지금의 상황이 소녀에겐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나의 진지한 표정을, 그리고 주변을 텅 빈 풍경을, 난해한 틀린 그림 찾기 문제를 풀 때처럼 볼똘히 살피던 소녀가 도무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내게 다시 물었다. 뭐가 사라졌다는 건가요? 소녀의 얼굴에도 장난기는 전혀 묻어있지 않았다. 소녀는 진지하기 그지없는 얼굴로 그 난해한 틀린 그림 찾기의 문제의 정답을 요구하고 있었다. 유미도 그건 방금 건널목을 지나서 그런 거잖아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 사라졌잖아. 무슨 소리예요? 지금 바로 앞에도 지나가고 있는걸요? 붉어죽죽한 죽음의 색으로 그려진 두 사람이.
소녀의 시선이 허공을 훑는다. 그리고 나의 얼빠진 얼굴을 훑는다. 그렇지만 지금 내 눈에는 말끝을 흐릴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안 보이는데. 소녀는 홀로 덩그러니 무인의 세계에 놓여버린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 일단은 도로에서는 호버크라이프들이 정적인 기계음을 내뿜으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분명 몇 초까지만 해도 바쁜 유기체처럼 동작하던 주위의 모든 것들이 지금은 생동감을 잃은 채 단순히 태엽장치처럼 굴러가고 있었다. 적어도 나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까 그래서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불빛이 바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다시 한번 소녀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다. 말 그대로야.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라져 오른팔에서 느껴지는 인력에 당겨져 소녀의 어깨와 맞닿는다. 부딪힐 뻔했어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소녀는 한 발짝 앞서 나를 이끈 채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더는 말하지 않아도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소녀는 대충 내 눈앞에서 펼쳐진 세계를 이해한 모양이었다. 어쩌면 아니 소녀는 이미 그런 세계를 알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낮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여름의 흔적이라고는 이젠 가벼운 복장만이 남아 새로운 계절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물론 소녀의 가벼운 복장은 여름이 끝나더라도 변함없이 어떤 여름날에 머물러 있겠지만 베란다의 난간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거리는 여전히 생동감 없이 돌아갈 뿐이었다. 어둠이 깔리고 밤이 깊어갔다. 나의 눈에 비친 동력을 잃은 세상. 그리고 동력을 잃어버린 내 눈에 비친 풍경만이 아니었다. 이제 바람이 시원해졌네요. 그러게. 어느새 한 손에 머그잔을 들고 곁에 다가온 소녀가 난간에 함께 팔을 얹으며 말을 걸어왔다. 바보 같은 짓이었죠. 떨어지는 저를 받으려는 것도, 직접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겠다고 말한 것도. 그러게. 이젠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글쎄. 동력을 거의 다 상실한 무기력한 목소리가 목에서 흘러나왔다. 침묵이 길어져 혹시나 하고 옆을 돌아본 곳에는 소녀가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요 며칠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피곤했을 텐데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자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떠오를지도 모르고요. 머뭇대며 내게 수면을 권하는 소녀. 나는 눈을 지그시 감고선 잔상으로 남은 소녀의 모습을 붙잡아 보였다. 애써 붙잡아 보려 했던 소녀의 형체는 얼마인가 흐릿하게 흩어져 버렸다. 있지. 난 말이야. 가끔 이런 꿈을 꿨었어. 슬그머니 눈을 떠 소녀의 모습을 다시금 눈동자에 새긴다. 눈을 떠보니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는 꿈. 그런데 말이야. 누가 뭐래도 비현실적인 상황인데 그게 꿈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더라고.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소녀의 잔상은 아주 조금 더 눈동자에 머무르다 서서히 흩어져 갔다. 그런 꿈을 꾸고 일어나면
그날 하루는 계속 꿈을 걷는 기분이었어. 아니, 어쩌면 이 모든 순간이 내가 꾸고 있는 속절없이 긴 꿈일 거라고 생각도 했고, 흐려진 잔상은 소녀의 모습을 더는 간직하고 있지 않았다. 그저 소녀의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역설적인 감각만이 어렴풋이 남아 흔적을 마련했다. 그래서 말이야, 나는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꿈에서처럼 태어날 수 있을 줄 알았어. 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언제나 태어났거든. 그럴 리가 없잖아요. 현실은 현실이고 꿈은 꿈인걸요. 그럼 지금이 꿈이 아니라고 내 볼을 한 번만 꼬집어 줄 수 있어? 뭔가요? 그런 부탁은. 볼멘 소리를 하면서도 소녀는 나의 뺨을 푹 꼬집어 주었다. 볼에 닿는 따끔한 감각에 나의 눈이 띄었다. 됐어요? 충분한 것 같다. 보리의 따끔따끔한 감각이 왠지 기분 좋은 텔레파시 신호같이 느껴졌다. 머그잔의 차를 한 모금 마신 소녀가 난간에서 손을 떼고는 등을 기대었다. 실은 오늘 낮에 회전 신고 아래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한 건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선 소녀는 태연히 머그잔을 마저 비웠다. 기억나? 거기서 내가 얼빠진 표정 지었던 거. 기억나요? 그때 몇 번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는데요. 네 목소리도 기척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거든. 떨어지는 너를 받고 나서 네가 사라진 줄로만 알았어. 제가 보이지 않았다는 건가요? 맞아. 하지만 그때 네가 말 그대로 사라져버렸다고만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런 멍청한 표정을 지은 채 굳어 있었는데 다시 네가 내 눈앞에 나타난 거야. 여름의 밤, 가느다란 바람줄기가 둘을 훑고 지나갔다. 소녀의 말대로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바람이었다. 사라지지 않은 너를 마주하고 나서 내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알아? 난간에 얹은 양쪽 팔을 손으로 양간에 얹은 양팔을 손에 속으로 얼굴을 파묻어 달빛을 등졌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네가 사라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난 말해. 어이없지. 속으로 자주 섞인 웃음을 삼켰다. 침묵이 다가올 거라고만 생각했다. 그랬기에 귓가로 속상이는 듯 들려온 소녀의 목소리는 정말 의외였다. 다행이네요. 고개를 아주 살짝 들어 한쪽 눈으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내 쪽으로 어느새 가까이 다가와 고개를 파묻고 있던 나를 쓰다듬어 주는 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행이에요.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서요. 웃으며 그렇게 이야기한 소녀가 고개를 들어 시선을 위로 향했다. 소녀를 따라 나 역시 고개를 들어 밤하늘의 한편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별빛 몇 조각과 달빛만이 외롭게 하늘에서 반짝였다. 저희 같은 곳을 보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기대어 나는 잠시 소녀와 단둘뿐인 순간을 만끽했다. 지금 이 순간을, 그리고 여태껏 서로에게 기대었던 그 순간들을 모조리 끌어모아 지금의 감각에 흩뿌릴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억 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베란다 문을 닫고선 소녀를 따라 침대에 기어 앉았지만 여전히 잠이 오지는 않았다. 흐릿한 불빛 아래에 앉아 눈만 멀뚱거리는 나에게 소녀는 의아한 눈길을 보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잠이 오지 않다기보다는 무서워서 그래. 잠들기 무서웠어. 흐릿한 수면 유도등 아래에 기대어 앉아 나는 옆에 앉은 소녀에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잠들어 버리면 다시 그 꿈을 꾸게 될까봐. 그리고 눈을 떴을 땐 정말 그 꿈처럼 눈앞에 아무도 없을까봐. 아! 이번엔 반대편 볼에 따끔한 느낌이 들었다. 아, 꼬집으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왜 또 꼬집어? 갑자기 어리광 부리길래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주 꽁냥꽁냥하구만. 부러워. 킥킥 웃으며 소녀는 나의 어깨에 뺨을 기댔다. 소녀로부터 좋은 향이 맴돌듯 느껴졌다. 불면증인가요? 그런가 봐. 저 그 병 치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번엔 소녀의 어깨가 나의 어깨와 맞닿는다. 눈을 감은 소녀가 자신의 눈앞에 무언가를 그리며 고개를 옆으로 살랑살랑 흔든다. 마치 직접 선율을 그리는 듯 소녀가 몸짓했다. 소녀가 허밍을 읊조렸다. 익숙한 선율이었다. 모를 리가 없는 울림이었다. 하지만 내가 연주했을 땐 그저 서툴기만 했던 그 음정들은 소녀에 의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흘러나오고 있었다. 마치 원래 자신의 곡이었다는 것처럼 말이다. 나의 심장이 선율에 맞추어 공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이런 상황을 바라기라도 한 것처럼 기억 속에서 목소리가 선을 이루며 들려왔다.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펼쳐지던 여름날의 기억도 어느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치열하던 대회도 대회? 대화 아니야? 웬 타오르던 더위도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얼마 남지 않아 보였다. 곧 엔딩인가? 어쩌면 이것이 내 마지막 기억일 수도 있음을 직감하며 그날의 일을 떠올렸다. 아, 이런 거 플래그 세우지 말라고. 전혀 이게 뭐라고? 경기장으로 떠나려는 버스에 나는 창틀 사이에 놓고 그녀와 짤막한 대화를 나누는 나는 창틀 사이에 놓고 그녀와 짤막한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직 엔딩 못 봤어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 금요일 방송을 하려면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엔딩 볼 것 같기도 하고, 조만간 끝난다는 메시지가 자주 나와가지고. 고교 야구 대회도 아니고 프로 야구 무대도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만 누가 봐도 긴장한 기색을 띤 나의 어깨 위로 그녀의 손길이 툭툭 닿는다. 글쎄, 아마 7회나 8회쯤 아닐까? 배틀필드요? 그래도 찾아주신 게 어딥니까? 감사합니다. 저야 어차피 시작한 게임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소설 읽듯이 찬찬히 그냥 더빙하면서 하는 거라서 그냥 혼자서 하고 있었어요. 네네.
아, 그럼요. 봤습니다. 아주 귀염뽀짝했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자기 안 친하다고 막 우기고 막 어제 했어요. 어제. 당연하지. 나 끝까지 던질 거라고. 침묵이 찾아옴과 동시에 매미들의 합창이 들려왔다. 끝나가는 여름에 어울리는 소박하면서도 웅장한 마무리 무대일 것이라. 고마워. 여름의 울림을 감상하다 말고 문득 나는 그런 말을 꺼냈다. 매번 이렇게 기다려주고 응원해줘서. 그리고 글쎄,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 나의 얼굴에 드리운다. 그러니까 그녀는 나의 어색함을 즐기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시합 끝나고 이야기해줄게. 약속할 테니까. 그래. 그럼 시합 끝나면 경기장 뒤편에서 보자. 그쪽에서. 그 말을 끝으로 나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지 못한 기억은 그렇게 형태를 잃어갔다. 지금 들려왔던 거죠? 응. 어떤 목소리인가요? 기다리고 있겠대. 나를. 누가요? 잘 기억나지 않는 소중한 사람이. 그런가요? 어깨에 기대어 소녀는 피곤한 듯 눈을 천천히 깜빡였다. 네가 본 건 뭐였어? 소녀는 옅은 숨을 한번 내뱉었다. 글쎄요. 애매한 대답이었다. 새까만 공간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곳이요. 숨이 막힐 정도로 무섭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나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요. 눈을 감고 소녀가 말한 분위기를 그렸다. 이건 죽음이었던 걸까요? 와닿지 않는다는 듯 들려오는 소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모르겠네요. 내 쪽으로 몸을 틀어 얼굴을 파묻은 소녀가 나른한 목소리로 말을 끝맺었다. 머리맡을 더듬어 수면 유도등을 밝기를 낮추고 깊은 세근거림으로 변해가는 소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곳. 다만 숨막힐 정도로 무섭기만 한 그런 곳. 나는 소녀가 말한 말에서 강한 기시감을 느끼고 있었다. 눈을 감으면 느껴질 것만 같은 그런 감각이었다. 숨이 막힐 듯한 그때의 화재가 일어났던 빌딩의 엘리베이터에서 느꼈던 그 감각. 눈을 감으면 당장이라도 눈앞의 어둠 속에 나타나 내 목을 조여오리라 생각했던 그 감각은 어째서인지 숨을 죽인 채 눈을 감아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그 감각 위를 덧칠하는 소녀의 숨결이 내게 아무래도 괜찮을 거라고 약속하듯 들려올 뿐이었다. 꿈결 속에서 바라본 건 텅 빈 거리, 저물어가는 태양, 그리고 목적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안내 로봇들이었다. 처음으로 내가 서 있는 곳이 꿈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꿈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눈을 떴을 땐 지금 불어오는 산들바람처럼 포근한 소녀의 숨결이 나를 매만지고 있기를. 그런 바람이었다. 눈을 뜨자마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따로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았다. 숨결이 느껴지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소녀의 존재를 확인한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선 버릇처럼 충전된 휴대용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길었던 8월은 어느새 사흘만 남겨두고 있었고 영원할 것 같은 무더위는 열정을 잃고 무대에서 내려와 가을을 기다리는 채였다. 태블릿을 들고는 침대에서 내려와 베란다 쪽으로 향했다. 이제는 제법 쌀쌀하게 느껴지는 아침의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역시나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 오른손의 태블릿으로 시선을 옮겼다. 어제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태블릿 속의 전자시계는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도착해 있던 메일 3편을 확인했다. 의미 없는 스팸 메일이 하나, 그리고 현지로부터 온 의미 없는 메일이 둘. 실수인지 뭔지 모를 잠꼬대같이 알아보지도 못할 메일이 밤중에 도착해 있었고, 새벽에는 잘못 보낸 거예요 선배 라는 메일을 보낸 모양이었다. 현지가 보낸 외계어 같은 메시지를 따라 읽어보려다 말고 나는 현지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다. 문득 드는 한 가지 생각에서였다. 여보세요? 이 시간은 무슨 일이에요, 선배? 긴 연결음 끝에 수신호이 들리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몽롱한 현지의 목소리가 이제 막 잠에서 깼음을 열심히 어필하고 있었다. 그런 건 지금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중요한 건 내가 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방금 일어난 거야? 태블릿이 침대 위로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고 그 이후로는 현지가 잠결에 내민 소리만이 수화기 너머에서 들릴 뿐이었다. 하는 수 없나? 일단 전화를 끊는 수밖에. 일어나면 연락달라는 문자를 보내고선 방 안으로 들어오자 눈을 비비며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소녀와 눈을 마주쳤다. 먼저 일어나 있었네요. 소녀를 바라보던 나의 눈동자에 그녀의 편안한 미소가 새겨진다.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여름에 또 다른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침을 장식한 느긋한 분위기와는 별개로 시간은 금세 흘러갔다. 현지의 문자가 도착한 때는 하루의 절반이 이미 훌쩍 지나간 뒤였다. 소녀가 만들어준 샌드위치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고 있던 나는 도착한 문자를 확인하고선 곧장 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지에게 전화를 거는 이유는 간단했다. 현지라면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줄지 않을까 해서 하는 그런 막연한 이유에서였으니까. 좋은 아침이에요, 선배. 아침이라고. 혹시 내가 시각을 착각했나 싶어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분명 시계는 1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정말 다른 차원에 살고 있기라도 한 건가? 그나저나 꼭두 새벽부터 무슨 일로 전화했던 거예요? 그게 갑자기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됐다는 이야기를 꺼내려다 말고 삼켜버렸다.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이 냅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이해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유령이라면 몰라도. 설명하기 힘든 이야기라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줄 수 있어? 어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그렇긴 한데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말이야. 뭐예요?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뭐야? 야, 촉이 좋아도 너무 좋다고. 감시하니? 이거 막 프린세스 메이커나 아니면 뭐 트루먼 쇼 같이 나 다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Exactly. 정확해.
머릿속에서 두서없이 뒤섞이던 생각들이 의미를 잃고 흩날렸다. 정말이에요? 네가 말했던 그대로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어제 패전신국에 있었던 일들을 현지에게 설명했다. 네. 네네, 쌍성 이야기. 네네네네네. 이름 바뀌었다는 거. 아, 2, 3천년? 그게 북극성 얘기한 거잖아요. 북극성.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빛의 세기가 달라지니까. 그러면은 그 시간을 뛰어넘었다는 거네. 과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게임 안에서. 어쨌든, 이 게임 속의 어떤 그 시간의 흐름으로 따지면은, 어쨌든 과거의 시점부터 3천여 년 정도는 흘렀다라는 거네요.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곧이어 들려온 현지의 목소리에는 사뭇 진지함이 묻어 있었다. 지금 바로 오컬트 부실로 와줄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네, 지금 바로요. 자세한 건 직접 만나서 얘기할 테니까요. 알겠어. 지금 준비해서 나갈게. 잠깐만, 근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 전화가 끊어졌다는 알림음이 시크하게 들려왔다. 전화 내용을 듣고 있던 소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게 말했다. 학교로 가는 거죠? 저도 같이 가요. 괜찮은 건가? 같이 가도? 그럴까? 그럴까가 아니라 그래야만 하는 거잖아요. 앞도 안 보이면서. 뭐지? 일단 아주 고마운 소녀구만. 배려심 장난 아닌데. 뭐지? 이 육체가 내게 아니기는 하지만 그 육체가 손상이 됐다는 건가? 뭐지? 어떤 거지? 듣고 보니 그렇네. 이제는 입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서머 카디건을 걸치고선 집을 나섰다. 이거 그냥 제 혼잣말이니까 그냥 넘겨주세요. 이게 보니까 애초에 사고로 유미를 만난 것도 그렇고, 유미가 그때 병문 안에서 넌 이미 많이 몸이 상한 상태였다 라고 했던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현지를 받아주다가 다친 것도 그렇고, 또 뭐 테스트 해본다고 유령한테 뭐 받은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게 약간 이 육체라는 게 평범한 육체의 개념이 아닌 건가? 뭔가 그 예전에 봤던 영화, 그 유미랑 같이 봤던 그 영화에서도 그 정신이랑 AI랑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비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거랑도 좀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소녀가 손을 내밀고 나는 그 손을 붙잡는다. 신기한 느낌이었다. 소녀도 나를 이끌고 어딘가를 걷는다는 것이 익숙하진 않았는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웃음이 나왔다. 편안함이 느껴지는 웃음이었다. 오컬트 부실에 도착해 문을 열고선 안을 살폈다.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이 지극히 내 개인적인 감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혹시 안에 누가 있어? 아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 오컬트 부실 안을 살피던 소녀가 그렇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의자에 가만히 앉아 현지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멍하니 창틀에 비치는 햇살을 감상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었다.
5분여 정도 지났을까? 마치 초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듯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부실 문이 열렸다. 소녀는 문이 열리고 들어온 누군가를 발견한 건지 그곳을 빤히 응시하였다. 나의 눈동자가 허공을 흐른다. 어? 설마 현지도 못 보는 거야? 현지도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미처 말하지 못한 의아했던 상황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다. 나는 현지를 볼 수도 없고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인기척을 느낄 수도 없는데 만나서 이야기해라니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저기 지금 내 앞에 있는 거 맞지? 맞지? 현지의 눈높이를 찾아 시선을 마주치려는 찰나 갑자기 눈앞에 웬 불빛이 반짝였다. 초록색. 돌이켜보면 에메랄드색인 것 같기도 한 빛이 도깨비불처럼 나타났다. 사그라들었다. 그 불빛이 사그라든 곳에 생각했던 것보단 조금 높은 위치에서 현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키노트님 안녕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풀타임이 기네요. 저는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시작한 거였는데 이게 오늘 엔딩을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니면은 내일? 그래도 내일 엔딩은 보겠죠? 어쨌든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장기 게임을 잠깐 회피하고자 단기 게임을 찾아서 이게 뭐지? 1100원? 해자네? 유령이 나온다고? 공포 게임인 건가? 해볼까? 해서 시작한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와 깜짝이야. 어떻게 된 거야?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인 유일한 존재니까요. 그렇게 설명하면 난 못 알아듣는데. 현재 목덜미로부터 시선을 올리며 시선을 맞춘다. 복잡 미묘한 몇 마디 설명할 수 없는 표정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텔레이도스코프를 조금 튜닝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유령과 몸체가 분리되려는 걸 억지로 다시 봉합시켜 놓은 거랄까요? 조금 특수한 빛을 이용해 차원 사이를 간섭해서요. 유령과 몸체가 분리되려 한다고? 네, 그때 병원에서 얘기 들었잖아요. 자칫하면 유령이 돼버릴 수도 있다고. 야 이거 선택지가 있는 게임이었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선택지를 만들려다가 개발 뭐라고 했지? 어쨌든 그런 게임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선택지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유령이 될 것입니까? 아니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유미를 선택할 것인가 현지를 선택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런 선택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지금은 너무 뭐라고 하지 일방통행이니까 그 노트님 잠깐 설명을 해주면은 이 주인공이 유령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령의 기억을 되찾아 주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다쳤어요. 다쳤는데 그때부터 약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유령도 못 봤다가 유령도 다시 발견하고 다시 이제 현지도 당연히 그 유령의 존재를 알고 그래서 유미도 이제 유령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주인공 친구들은 다 유령의 존재를 알고 어쨌든 이제 또 여름방학이 다 끝나가고 가을이 오고 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주인공이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현지한테 하고 그러면은 이 오컬트 부실에서 보자 해서 들어온 것까지가 이 전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이야기인 줄만 알았지.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몸에 큰 충격을 받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린 걸 거예요. 그럼 그때 패전신국에서 있었던 일이
그 순간을 떠올리려다 말고 몸을 일으켜서는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에는 생기를 되찾은 거리의 모습이 선명히 그려지고 있었다. 지금은 괜찮아진 건가? 아니요. 이건 그냥 잠깐 응급처치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나는 지금 고개를 돌려 소녀와 눈을 마주쳤다. 유령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지. 맞은편에서 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는 유령과 몸이 분리되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다시 멀쩡해졌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응급처치일 뿐이라고요. 멀쩡한 건 깨어있는 동안만이에요. 그럼 잠들면 어떻게 되는데?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다면 다시 그 빛을 사용하면 되지 않아?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방금은 간단하게 응급처치하지 않았어? 조금만 더 쉽게 설명 부탁할게.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며 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멍한 표정을 지으며 느릿느릿 손가락을 까딱이며 유령을 조종하는 건 선배의 무의식이에요. 그리고 감각기관을 조종하는 건 선배의 의식이고요. 깨어있는 동안은 의식이 무의식을 이기니까 의식을 통해 무의식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요. 감각기관을 통해 무의식의 차원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보여준 초록색 빛을 이용하는 식으로요. 나는 잠자코 현지가 설명을 이어가길 기다렸다. 하지만 잠자는 동안은 그렇지 않아요. 의식이 무의식을 붙잡을 수 없으니 봉합해두었던 상처가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무의식이 진동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된 건 어째서 그런 거야? 그건 아마도 무의식과 의식이 원래 있었어야 할 두 차원 사이를 진동하고 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사람의 감각기관은 진동하는 차원 속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존재를 포착할 수 없으니까요. 꼭 주파수를 잘못 잡은 라디오 같네 라고 말하려다 말고 마른 침을 삼켰다. 그래서 소녀만 볼 수 있었던 건가? 내 눈에? 아직은 영혼과 몸을 이어준 실이 끊어지진 않았지만 계속 영혼과 몸 사이를 진동하다 보면 결국 그 실은 진동을 이기지 못한 채 끊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이 도구를 계속 쓸 수 없는 것도 결국은 그 진동이 벌어지는 걸 막지 못하니까. 아니, 사실은 더 악화시킬지도 몰라요. 아이고. 그 실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 유령이 되는 거겠죠. 유령이 되면? 현지가 잠깐 이야기를 멈춘 사이 나는 맞은편의 그 유령을 바라보았다. 여기 딱 각이 약간 분기점 각인데 원래 보아하니 유령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소녀가 아닌 현지에게 듣게 될 줄은. 기대있던 창틀에서 몸을 떼어내 탁자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는데 현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선배도 그 유령 여자애처럼 영원히 차원 속을 떠돌아다녀야 할지도 몰라요. 어느 정도는 예상한 답변이었지만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었다. 차원 속을 떠돌아다닌다는 게 무슨 뜻이야? 차원이라는 이야기는 소녀에게서 비슷한 형태로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 말이다. 소녀 역시 그런 단어가 와닿지는 않았는지 의아한 표정으로 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론적으로는요, 유령은 한 차원 위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3차원 공간에 예속될 수 있는 매개체를 잃고 나면 그 뒤로는 불규칙하게 4차원의 공간을 떠돌게 될 거예요. 잘 상상이 안 가네. 차원을 넘나든다는 건 그때마다 통상적인 시간 흐름에서 벗어난다는 걸 의미해요. 이건 텔레이도스코프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전에 말했던 것처럼
차원을 넘나들 때마다 기억을 조금씩 잃어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 넘나드는 차원의 간격이 넓다면 더 많은 기억을 잃겠죠. 이거 뭐야? 그러면 소녀가 과거에 아닌가? 과거에 그 친구인데 차원을 넘어 나를 만나러 오느라고 그 기억을 다 잃었다. 아, 모르겠다. 일단 진행을 해보자.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요.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현재 맞은편. 그러니까 소녀의 옆자리에 앉아 지나쳤던 것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봤다. 착각하고 있었던 거, 잊고 있었던 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단 한 가지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 나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인형 하나를 문득 건드리려다 말고 현지에게 질문했다. 그런데 혹시 그 진동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야? 그 진폭의 시작이나 끝에 존재하는 것들은 볼 수 있어요. 진폭의 끄트머리에 존재하는 것들은 차원이 달라져도 변이가 달라지지 않는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얼추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요컨대 이 부실이라거나 제가 손대지 않은 탁상 위의 인형 같은 것들요. 그럼 진폭의 머리 부분에 존재하는 것? 글쎄요. 진동의 시작점이 같다는 건 그 순간 나는 한 가지의 가설을 머릿속에서 그려내었다. 말 그대로 같은 차원에서 온 거겠죠. 알고 있다. 그려내었다기보다는 쥐어 짜냈다고 하는 편이 마땅한 가설이었다. 무수히 많은 차원 중 하나에서 마치 운명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진동의 시작점에 그 유령 소녀가 있는 걸까? 겹겹이 쌓여있던 착각들을 하나씩 걷어낸다. 형식의 테두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쌓여왔던 착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런 질문 실례라는 건 아는데 무슨 일로 죽었던 거야? 기억이 안 난다. 이들이 왜 있는지도,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도, 가장 언니가 어떻게 되는지도, 심지어 제가 누구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을 모두 잃은 거야? 언제부터? 잘 모르겠어요. 아마 유령이 되고 나섰을 거예요. 1년 정도라고 했지? 네가 이곳을 떠들게 된 지가? 네, 이게 두 번째 여름이니까요. 나도 소녀도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어쨌거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유령과 몸을 이어주는 실이 끊어지기 전에 선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최선이겠죠. 그렇겠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허리를 쭉 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다. 물론 생각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겠지만 돌아가는 건 언제쯤이면 될까? 학예제가 끝난 뒤쯤이면 되려나? 그게... 현지는 잠깐 머뭇대더니 태블릿을 켜 날짜를 확인하며 말했다. 늦어도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엔 돌아가야만 해요. 얼마 안 남았네. 네, 얼마 안 남았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사흘 정도 남지 않았다는 걸 듣고선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인형을 문득 집어들었다. 이거 안 팔릴 텐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가? 참,
불꽃놀이도 보고 싶었는데 불꽃놀이요? 소원이었거든. 나 실은 불꽃놀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보고 싶었어.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나의 실없는 이야기를 들으며 현지는 초록빛을 내던 자그마한 기구를 만지작댔다. 모레면 여름방학 마지막 날이잖아. 그날 밤에 텔레이도스코프를 작동시키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어디에서? 아마 학교 옥상에서 작별 인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작별 인사. 그러네. 인형을 도로 탁자에 내려놓은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고장난 로봇처럼 그곳에 가만히 서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명령어를 입력하길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다. 어디 가려는 거예요? 잠깐. 유미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서. 현지의 목소리에 그제서야 내 정신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남는 게 시간인걸요? 그럼 저녁 먹지 말고 기다려. 나중에 연락할게. 와, 저녁 사주는 거예요? 선배?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렇네요. 현지는 복잡해 보이는 표정으로 웃었다. 나중에 봐. 그때까지 깜빡 존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알았어. 조심할게. 나도 현지를 향해 미소를 건넸지만 그 웃음이 어떻게 느껴졌을지는 내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오컬트 부실을 나온 나는 소녀와 함께 유미가 있을 법한 장소를 향했다. 그곳을 향해 걸으며 나는 소녀에게 말을 건넸다. 이상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 네가 죽은 게 1년 전의 일이었을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뒤를 따라오던 소녀의 아리송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가 죽은 건 1년 전의 일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아니, 1년 전일 수가 없어. 이름도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죽었을 때의 장면까지도 모든 기억을 잃었다고 했으니까. 소녀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나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다. 그런 거 수많은 차원을 건너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기억을 모조리 잃어버린다는 거 말이야. 소녀는 그저 자신의 두 눈을 깜빡였다. 너는 1년 전에 이곳에 도착하게 된 거야. 차원을 넘어 다니느라 모든 기억을 잃어버려서 단순히 자신이 유령이라는 자각만 하고서 여기저기를 배회했던 거지. 그러니까 너는 어째서 이곳을 배회하게 된 걸까? 내가 말했던 나를 기다리던 누군가가, 기억나지 않은 그 누군가가 너였던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럴 리가 없어요. 한 채의 머뭇거림도 없이 소녀가 나의 가설을 반박했다. 나는 말없이 소녀의 오른손을 나의 왼손으로 붙잡았다. 나와 소녀의 첫 만남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안 돼요. 어째서요? 그야 당연히 저는 살인자니까요. 당신의 기억 속 소중한 사람이 살인자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잡고 있던 손을 빼낸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말했잖아요. 저는 그때 불길 속에서 저를 구해준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저는 그 사람과 만나선 안 돼요. 요거 또 플래그 아니야? 또 플래그 세우는 것 같은데? 그게 나야. 나였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가느다랗고 여린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러니까 돌아가 주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를 나로선 결코 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불행투성이의 엽기가 당신을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도 금방 알 수 있을 거고요. 만약 저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거나 하는 고집부리면 싫어할지도 몰라요. 잠자코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싫어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어. 그런 짤막한 말로 나는 소녀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어느새 학생의 실 앞에 멈춰서 있었다. 이거 얼마나 남았을까요?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남았어요? 아니면은 그것보다 더 짧게 남았을까요? 혹시 대충 예상 시간 알려줄 수 있나요? 아직 좀 보아하니까 뭐 불꽃놀이 이야기도 나온 거 보고 그러니까 남긴 남은 것 같은데 이걸 이어서 할지 내일로 미룰지 지금 약간 고민이 돼서 시간도 시간이고 조금만 더 진행해볼까요? 대답이 바쁜 사람들이 옹기 모여있는 통상적인 학생의 실을 상상하며 문을 열었지만 나를 맞이하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 바삐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던 학생의 실의 분위기는 오히려 한산한 편이었다. 아니, 어쩌면 미동조차 없었다는 편이 정확하려나. 내가 유미를 찾은 곳은 학생의 실 기퉁이 사무용품들로 가득 잔뜩 둘러싸인 자리에서였다. 학생의 실에 남아있었던 건 유미 혼자뿐이었다. 고즈넉한 햇살 아래 그곳에는 유미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많이 피곤했었나 보네. 일단 돌아갔다가 나중에 연락하는 게 좋으려나. 새근새근 잠들어 있던 유미를 관찰하다 돌아서서 학생의 실 밖으로 나가려는데 언제 와 있었어? 놀란 유미의 목소리가 나를 붙잡았다. 방금 들렀는데 자고 있길래 나중에 연락하려고 했지. 어제 여기서 밤을 새버리는 바람에 어쩐 일로 들렀어? 그게 아직 할 일이 되게 많나 보네.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은 멘토링도 못하고 있어. 바쁜데다가 부모님까지 그런 쓸데없는 봉사활동하지 말고 다른 공부나 하라고 하셔서. 한숨을 내쉰 유미는 앉아있던 의자를 160도 핑그를 돌리더니 내게 다시 물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어서 온 거야? 아니면 다른 일로? 고심 끝에서야 나는 겨우 유미에게 건넬 단어를 정할 수 있었다. 작별 인사 하려고 왔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긴 하는데 아마 내일도 내일 이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내일 금요일 원래는 방송을 안 하는 날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 뭐 결말도 궁금하기도 하고 한 김에 이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내일 10시에 10시에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장을 하고 그러면은 저는 이만
잘 준비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굿밤 되시고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내일 봬요. 집봐, 선봐, 빠잉빠잉. 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뿅!